네, 이번에는 저희가 법제처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맡아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현 전 법제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구속 취소 그리고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네. 예. 자, 그 늦은 저녁에 휴일에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차량 아니라서 좀 불안정한 상태이긴 한데 그렇군요. 성의성의껏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시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어제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가 된 내란 속의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석방이 된 건데요. 일단 이 점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어제 이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돼 가지고 뭐 어제 제가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방송을 하면서 설마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느냐. 네. 그거는 너무나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의 생각이 정말 무색하게 예. 바로 뭐 24시간도 안 돼서 예.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판사 혹은 또 검사 출신들께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다. 왜냐하면 검찰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급심 가서 다툰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뭐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갈등한다. 밤새 싸웠다. 뭐 이제 이런 등등의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마침내 대검이 입장을 정하고 그냥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인 거거든요. 그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네. 여태까지 다른 사건에 대해서 보여줬던 검찰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죠. 그걸로 봐서 이 검사들이 사실은 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검찰이 그 다른 사건 그 재판과 관련돼서는 1심에서도 무죄 받고 2심, 3심에서도 무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검찰의 견해와 법원의 견해가 달랐을 뿐이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했었던 그 검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 그 구속의 어떤 실무 간행에 맞지 않는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거 외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네.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를 1심 판사의 판단에 맡기고 끝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네.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예. 24시간도 안 돼서 쪼르륵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예. 그냥 그 1심 판사의 판단에 그냥 따르겠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저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짠 거 아니냐. 이를테면은 이제 구속 취소를 처음에 윤석열 측 대리인들이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통상의 범주에 벗어나 있다. 구속 취소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슨 구속 취소를 요구하느냐. 이 자체가 좀 법꾸라지적인 행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이후에 어쨌든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심우정 총장이 느닷없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또 미루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다 짜여진 각본이었나? 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스러웠고요. 네. 그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사장 회의가 있기 전에도 네. 검찰이 사실은
이틀 정도를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뭘 가지고 허비를 했냐면은 공수처로부터 이제 사건을 이첩받고는 네. 검찰이 바로 구속기간 갱신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 네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이 공수처 사건에 관한하는 보안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하는 구속기간 갱신 신청은 우리가 기각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예. 경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사건에 관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니까 네. 뭔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갱신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받고는 네. 또다시 바로 그 기각 결정 받은 날 또다시 갱신 신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날 또다시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틀을 그냥 소비를 한 거죠. 이틀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회를 하면서 또 그 서너 시간을 허비를 했죠. 그러니까 검찰이 날릴 시간이 벌써 이틀하고도 예. 반나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을 개연성이나 가능성, 물론 이제 지금 그것을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기자들도 취재를 좀 해봐서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뭐 그 일종의 이제 기자들 용어로는 짬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법조안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 건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심 판사의 판단을 그냥 수용을 할 리 없는 검찰이 그걸 수용을 해버리고 그리고 기괴하게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로 계산했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것은 구속 취소시켜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이 각본이 있었나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허튼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인 게 네. 이 구속 기간과 관련돼서는 이처럼 약간 예전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을 기간으로 계산할지 시간으로 계산할 건지는 이번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 네. 사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것이 대법원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항상 예. 구속 기간 만기 이틀 전쯤에는 기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양보남 의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그 구속기간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 구속기간 만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틀 전에 해도 혼난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야단을 맞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르게 구속기소를 하는데 이번은 너무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 검찰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취소 항고 포기한 이유는 위헌 결정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언어 도단입니다. 언어 도단입니까? 예. 예. 우선 네. 그 형사소송법 법률 규정이 그 법률 규정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지 않은 이상은 그 법률 규정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률 자체가 유효하다는 거죠? 유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검찰이 지뢰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 무효라는 예전에 헌법재판소가 있었으니 네. 이 구속 취소에 대한 그 즉시 항고도 위헌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서 예. 우리가 즉시 항고를 안 하겠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는 전혀 다른 건 아닙니까? 같다고 봐야 돼요? 전혀 다릅니다. 일단은 제도의 본질도 다르고 예. 두 번째로는 설령 제도의 본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무효로 정식으로 선언되지 않은 이상 그 법률 규정은 유효하게 통용되는 규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법률을 적용해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네.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무효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법률의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거지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에 그걸 허용하게 된다면 네. 이런 겁니다. 그 어느 행정부가 네.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이 비슷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했으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는 내가 집행 안 할 거야. 그럴 수 라고 하는 있겠네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이 안 되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둬서 권력 분립을 하고 예. 법을 만드는 곳, 집행하는 곳, 법을 해석 적용하는 곳을 따로따로 나눠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러니까 법의 새로운 해석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25부 형사합의 25부의 지규현 판사만 하더라도 그동안 그 관행적으로 일로 계산하던 거를 시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앞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례에 있는 뭐 피고인이나 피의자 같은 경우 나도 다시 구속 풀어줘라, 구속 취소해줘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전국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 구속자들이 다시 자기가 이제 구속을 예. 위한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기간 다시 계산해가지고 네, 다 풀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지금 구속돼 있는 게 다 불법 구금이라고 해가지고 예. 다 풀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입법으로 나중에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라고 예컨대 정치권의 국회에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임의로 새로운 법 체계를 갖고 나와서 해석을 하면서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법은 예. 법을 해석하는 건데 네. 그 법을 해석을 지금까지 검찰과 교정기관에서는 날로 이제 날의 의미로 받아서 해석을 한 거고 네. 법원은 이번에 시간의 의미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행정부의 법 해석과 사법부의 법 해석이 충돌할 때는 사법부의 법 해석이 이제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실무 관행적으로 뭐 기간으로 계산했는데 그러면은 법원이 반드시 실무 관행대로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뭐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법원의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뭐 별도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이번 결정에서 진짜 잘못된 부분은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네. 구속기간에서 이제 빼지 않아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형사소송법의 문헌에 네.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사실 법률 용어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합을 해보면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정면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라고 이번 재판부에서는 예. 이제 그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돼 가지고 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예. 한 가지 쟁점은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돼 있어요. 네. 그 빼도록 할 때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소요된 기간 계산을 시간 단위로 할 것이냐, 날 단위로 할 것이냐. 예. 이번 케이스에서는 날 단위로 계산하면 3일을 빼야 돼요. 네. 그런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33시간만 빼야 돼요. 네. 만약에 3일을 빼게 되면은 구속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3일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33시간만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의 구속기간 대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해석이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잘못된 해석 같지는 않은데 네. 두 번째 쟁점. 네.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이 10시간인데요. 네. 10시간이 조금 넘은데 예. 이거를 구속기관에서 빼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재판부는 그런 견해를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처럼 구속기관에서 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14항에 그 구속기간 계산할 때 그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빼도록 정해져 있는데 네. 이 재판부는 그것이 문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깊이 해석해 보면 명확하지 않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이거를 체포식 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안 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점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이 재판부가 명확히 판단해야 될 부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의심스럽다. 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연쇄적인 논리를 구사하면서 결국은 이게 구속기간이 넘어서 기소가 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 두 번째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피고인이 아니라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고 이 내란 수괴가 풀려남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나 피해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옳은 판단이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 뭐 이런 걸로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 법원 이번 판단은 네. 이 재판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너무 좀 경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판단을 회피를 하면서 예. 그것이 불명확하니까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구속을 취소해 준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 공수처가 이 내란죄, 이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네네. 논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 즉 대법원의 결정을 네. 받고 예.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한 다음에 네네.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리로 또 구속 취소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 판단을 못 받아요. 검찰이 즉시한 거 포기하니까는 그렇습니다. 이 1심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런 법률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이 결과는 윤석열의 석방이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네. 좀 다소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무책임한 결정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우리 법제처장님께서는 사실 과거에 헌법연구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혹시 오늘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 어제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이 영향을 받아서 혹여라도 헌재 결정이 파면 결정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냐, 기각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걱정은 사실 기우에 불과하고요. 근데 사실 구속만 하더라도 구속 취소돼서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구속 취소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네. 검찰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과 초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능해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어떤 빅픽처에 따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초래가 된 건데요.
다만 이 구속 취소는 그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의 판단이 아니고 네. 단순히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가 됐느냐, 네. 구속 기간 내에 기소가 됐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어떤 본안 판단, 실체 판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예. 탄핵 심판의 실체 판단은 그 윤석열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체 판단인데 네. 이번에 구속 취소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 실체 판단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야기다.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분석된 대대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 혹시라도 네. 이 윤석열의 이 파면에 대해서 뭐 마음속 한 구석에 좀 뭐라 그럴까 파면하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이제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씨가 석방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만 벌어질 거거든요. 극심한 대립 국민들 간에.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외신들도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 불예측성,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긴급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금 뭐 양당이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그렇고 다들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8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야당이 좀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극단 대치는 계속될 거고 아마 그 중심에 그렇죠. 예,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이 서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앞서 양분남 의원님 뭐 해석해 주셨지만 이제 그 자연인 신분이 되면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캠페인 할 거다. 예, 극우적 발언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야권의 땡큐 아닙니까? 야권에게 땡큐다. 예. 윤석열의 선거운동이 야권에는 땡큐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그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자연인 신분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더할 수 없이 야권에 유리한 선거 운동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돼서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속 석방된 것은 전혀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영향이 있다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그 석방돼서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보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들 것이다 지금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다음 주 내에는 파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될까요? 저희가 이게 방송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저는 빠르게 사실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네. 예, 금요일 날 어제 네. 선고기일 지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에 선고할 것이다. 보통 2, 3일 후에 선고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또 그냥 선고기일 지정 없이 지나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던 분한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라고 사실 물어봤어요. 아, 네네. 취재를 하셨네요. 예. 예. 그랬더니 뭐 늦어진다는 판단은 좀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월요일 날에도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월요일 날 선고기일 지정해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에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자기가 볼 때는
늦어진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성급해 보인다. 아, 그렇군요. 이거 뉴스네요. 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늦어지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그 기일 통보해서 20개에 선고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면 파면 결정이 나는 거네요. 그게 통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결심 후에 변론 종결의 선고 기일이 11일에서 뭐 14일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음 주 내에는 나야 통상적인 결정이 되는 거죠. 만일 다음 주 내에도 안 난다면 네. 거기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지연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형현 처장님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 내란 수계 윤석열이 석방이 되니까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뭐 불안증이 다시 도졌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네. 조금 그 마음의 템포를 내려놓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윤석열이 파면이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미뤄왔던 내란죄 외에 여러 범죄들에 네.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수사에 따라서 별도의 구속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활개치고 다니는 기간도 길어봐야 뭐 한두 달 정도밖에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 푸근한 마음으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긴 시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서 말씀을 좀 듣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들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현 전 법제처장과 함께 했습니다.